네,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공식 요청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지 관심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원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김여정 오늘 특사라고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친서를 전달을 했는데 또 구두 친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친서가 네네. 보통 그럼 자필 친서도 있고 구두 친서가 있고 이런 겁니까? 네, 그렇죠. 뭐 꼭 그 친서라고 해서 문서 내용으로만 전달되는 건 아니고요. 예. 친서의 성격이라는 것이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네. 우애의 표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밀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표시하는 형태인데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내용을 반드시 공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마 친서의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 나온 이 평양 초청 부분은 사실은 원래 친서에 문서화된 친서에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가능성은 김여정 일 부부장이 구두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예. 이게 혹시 간밤중에 또 추가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문서에 친서가 있을 수 있고 거기 플러스해서 구두 친서로 예. 돼 있을 수 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초록 파란색 철 이 안에 친서가 들어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뭐 밝혀진 건 없죠. 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정도만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추를 좀 해보면은 신년사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6.15 공동선언이라든가 14선언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키자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강조했던 게 아주 유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게 남과 북이 북과 남이 모두 다 정세를 악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옛날 같으면은 정세를 악화시키는 주범은 누구냐면 미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미국이나 남한. 근데 북쪽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남과 북이 합심해서 정세를 악화시키지 말도록 하자. 그 내용은 아마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랄까요? 뭐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정세 악화시키는 문제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역시 이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네. 북한은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남북 경제 협력이랄까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강조됐던 게 이제 여러 방면에서의 사회문화 교류 협력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어떻든 총체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조성 또 직접적으로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예. 차 박사님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문서로 된 거고 지금까지 내용은 네. 구도로는 적절한 시기에 좀 평양을 방문해서 예.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으면 좋겠다는 게 구도로 그것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친서 내용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논의하자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구두가 좀 변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친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네. 뭐 이번 친서에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라고 했든지 두 번째는 그 내용들 자체가 굳이 그러니까 지금 원론적인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없든지 예. 다시 말해 좋은 얘기만 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내용 자체가 주로 북한 측의 요구를 이렇게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굳이 공개를 해서 마치 그걸 받아들이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공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이런 내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아마 민족 공조 같은 거를 강조를 하면서 뭐 제재에 이제 한국은 제재로부터 좀 나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남과 북이 모두 이제 긴장 완화 저도 그 내용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게 예. 거기서 미국은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적어도 이런 긴장 행위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 근데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경제 협력 요구, 다시 말해서 뭐 지원 요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공개를 해서 다 내용을 공개를 하면 이거는 마치 즉답을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개를 하지 않은 것도 이런 전략적인 고려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접견을 하고 오찬을 하면서 한 거의 3시간 가까운 시간을 지금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정부 브리핑을 통해서 봤고, 그리고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남북 아이스하키 팀을 응원하러 간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 네. 분위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 북한 대표단이 강릉역에 도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화면을 보시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지금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화해 무드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작년 한 11월, 그러니까 11월 29일 날 북한이 화성 15호를 쐈지 않습니까? 네. 이때만 해도 뭐 평창 올림픽이 이게 과연 될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의심이 있었고, 그때 당시 뭐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유럽 강대국들이 이거 못 갈지도 모른다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뭐 어마어마한 뭐 변화지 않습니까? 북한의 뭐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또 국가수반인 김영남과 또 사실상의 2인자, 서열은 낮지만 사실상의 2인자인 김여정까지 합쳐서 지금 같이 그 여자 하키팀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모두의 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OC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네. 아우 위원장도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이 그러니까 남북한이 합쳐서 함께 단일팀을 이루어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자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거고, 예.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뭘 노리고 왔든 간에 일단 참여했잖아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변하고 있는 면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왜 간밤에 예. 그 이 초청면이 추가가 되고 또 친서를 전달하는 특사도 갑자기 이제 변경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냐 하면 네.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뭔가 지금 그 제스처가 조금 부족한가? 조금 더 여기서 한번 한국 측에 대해서 뭐 선물을 내놓을 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게 두 가지가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는 이 개막식 이전까지는 북한이 개회적으로 이제 지금 예외를 기존에 있던 조치들의 예외를 이 적용해야 될 상황들을 만들었어요. 통보 같은 것도 이 예술단 점검단 통보 같은 것도 갑자기 예. 바꾸고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이제 나오는 입장들은 비교적 평창의 현지 분위기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에 지금 따라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망경봉호 입항 이후에 유류 제공 문제에 대해서 결국 북한이 폐를 끼치지 않겠다. 유류 제공 문제, 아마 양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런 면으로 볼 때는 남은 평창 기간 동안 북한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고 이게 그만큼 남북한 간의 신뢰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한반도와 유관된 미국이라든가 일본,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등의 유관국들 간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데도 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북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그래도 남녀 아이스하키를 같이 보니까요. 스위스가 아무리 강국이라도 한번 이겨서 투샷이 또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우리가 23위, 그다음에 북한 25위 네.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팀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한 10위 정도로 튀어 올라오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물론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기는 뭐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단일 팀이 돼서 하나의 그 팀으로 뛴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예. 의미가 굉장히 클 걸로 보고 다행히 이제 좋은 성적이 낸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지바에서 탁구 팀이 네. 현정화 팀이 이제 2분위하고 해서 우승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한다면 앞으로 뭐 동계 올림픽뿐만 아니라 하계 올림픽 또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가 거기서 남북 단일 팀이 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번에 상당히 좀 예. 속상했습니다만은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좋은 또 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으면 사실은 이렇게 평창에서의 평화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우리 젊은 선수들이에요. 네. 사실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껄끄러운 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북한 그 대표단과 지금 북한 선수단과 하나가 돼서 지금 단일팀을 이루어서 사실 없이 컨디션을 유지해 왔다는 건 사실은 이 선수들의 희생이라든가 공로 자체를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끊임없이 이 선수들에 대한 격려, 그다음에 감사의 뜻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아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 팀이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가 뭐 국제적인 수준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상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각광을 못 받은 그런 이제 종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떻든 간에 이후에 어떻든 간에 이번에 엄청난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인식도 달라지고 또 물론 이제 우리 신세대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만은 예. 그 선수들도 언론 노출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또 실업팀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다 한다면 비록 이번에 참가를 열심히 일했지만 운동했지만 참가하지 못한 우리 선수들도 실업팀에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래서 평생 직장이 생길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씨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아이스하키 네. 팀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다는 거로 이제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스위스전 9시 10분에 열리니까요. 우리 또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거는 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에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이렇게 뜻을 밝혔습니다. 네네.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지금 포괄적으로 동의를 하신 거예요. 네. 그 초청에 대해서 갈 수 있다. 근데 일단 여건을 만들어서 나가자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 쪽의 의사도 전달한 게 돼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평양이 얘기한 건 한번 와라. 그 평양은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했다. 핵 보유국으로서.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핵 보유국인 평양과 같이 가는 의미로서 한번 평양에 오십시오 얘기를 했고 네.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이 정중하지만 여건이 성사되면 게 비핵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맞게는 이 미국 간의 대화도 있어야 되겠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기존에 비해서 태도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조만간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갑시다라는 이 답안을 하실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인 국제 관계에서 이렇게 이 정상회담 초청 의사가 오면은요. 내일 모레 전쟁할 국가들 사이 아니면 대부분 원론적으로 수락을 해요. 예. 지금 이제 원론적인 면에서의 수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앞으로 북한 그리고 이 미국이라든가 주변국들이 할 일이 많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암시하신 것이기도 해요. 예, 뭐 제가 여건이- 보기엔 거의 모범 정답에 가까운 그렇군요. 답변이었다고 여건이 어떻게 봅니다. 조성되는지 북한의 변화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요. 펜스 부통령과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 북미 간의 접촉이 있을까? 그 첫발이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간의 만남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펜스 부통령이 피한 거냐 아니면 뭐 진짜 약속이 있었던 거냐? 왜 서로 만남이 없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펜스 부통령은 워싱턴에서부터 네. 그 사람들 만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발 좀 옆에 앉히지 말라. 동선도 겹치지 않게 해달라. 뭐 그런 아주 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걸로 봐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좀 조우를 하든지 해서 악수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그럼 그 같은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쉽지는 금방 그게 뭐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물론 펜스 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의지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을 해야 되고 저는 불량 국가는 뭔가 국제정치적으로 손을 봐줘야 된다는 그런 대상이지 손을 잡는 대상은 아니라고 그렇게 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정말 난감한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네. 미국이 정말 저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미처 몰랐을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여건을 봐서 이제 그 여건을 조성해가자, 여건을 봐서 하자 정상회담을 그런 것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미국의 태도 예. 오지 않겠는가. 정상회담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역대 그 정상회담을 보게 되면 역시 미국과의 관계, 미국이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취했을 때 남북 정상회담이 됐던 거고 뭐 김영삼, 김일성 무산됐지만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정상회담도 그때 카터 대통령이 가서 주선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사된 거 아니에요? 2000년 정상회담도 1999년
페리 프로세스라는 것이 나왔었고 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하게 정말 남북 정상회담 또 남북 관계 개선을 반대하게 되면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펜스 이번에 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행동 이런 것들 보면 고의든 아니든 간에 예. 결과적으로 미국이 남북 관계 개선에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감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자, 그 북미 간의 그러니까 북미가 언제 어떻게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평창 올림픽 이 기간에는 남북 화해 모드가 있겠지만 네. 끝나고 나서도 북한의 변화, 우리의 뭐 태도, 미국의 뭐 입장? 예, 변수가 많죠. 예. 변수가 많고 지금 이 펜스 부통령 이 행보도 있었지만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올 1월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성사가 됐고 평창 올림픽 계기로 이제 만들어졌지만 예. 미국 간에는요 이 채널이 있었어요. 사실은 뉴욕 채널을 비롯해서. 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미국 채널을 통해서 이미 양측이 조율이 됐을 겁니다. 혹시 이 평창에서 서울에서 만나면 어떤 그 조건들을 제시를 할까? 미국 쪽에서 이 조건 제시했을 거예요. 비핵화 관련해서 뭐 메시지 안 가져오려면 서로 그렇게 해서 만날 생각하지 마라. 예. 아마 그 여지를 그 이 동경에서 그 아베 총리랑 회담하기 전까지도 약간은 열어놨던 것 며칠 같아요. 전이요? 근데 그게 예. 이제 안 되면서 결국은 이제 왔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그 미국 쪽에서도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화해와 포용을 벌리고 나오는 북한 이걸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밀어붙이는 미국으로 이렇게 이미지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제 펜스 부통령이 이제 그 리셉션에서 만남이 무산된 이후에도 고의로 피한 거 아니다. 예. 북한도 거기서 그만큼 이 손닿는 거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결례 논란이 나왔을 때 지금 뭐 청와대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 이미 리셉션 이전에 그 미국 대표단하고 만찬이 예정이 돼 있었고 우리 쪽에 양해를 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참으로 예. 그 불가피한 불참으로 의사를 통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잠깐 와서 이제 얼굴을 비추고 그래도 이제 다시 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나중에 발표된 이유가 펜스 부통령 배려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미 간에 심각한 이견이나 이런 건 없다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 원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